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저희 나라에서 발생한 암 중 갑상선 암은 남녀 통틀어 전체 11.8%로 전체 암 중에 1위에 해당하는 암으로 밝혀졌습니다. 남녀 성비는 0.3대 1로 여자에게 월등히 많이 호발하는 암이고요. 전체 남성암 중에서는 6위, 여성암 중에서는 2위에 해당하는 암이 갑상선 암입니다. 호발 연령은 40대 환자가 제일 많고요. 다음으로 50대, 30대 순서로 호발한다고 하고요. 갑상선은 흔히 목 가운데 여기 튀어나와 있는 데 있죠. 저희가 목 울대라고도 하는데 이 갑상연골의 2에서 3cm 정도 하방에 위치한 기관입니다. 좌우 두 개의 옆, 좌옆과 우옆으로 나누어져 있고 이 양쪽 옆을 연결해주는 가느다란 협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갑상선이란 기관입니다. 또 이 갑상선의 뒷면에는 저희가 이렇게 완두콩만한 크기의 부갑상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좌엽, 우엽에 각각 2개씩 해서 총 4개의 부갑상선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 부갑상선이 하는 일은 혈액 속에서 칼슘과 인이라는 어떤 성분의 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결절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갑상선 결절이란 갑상선에 생기는 모든 혹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갑상선 결절 중에 양성 결절이 있지만 악성 결절이 바로 갑상선 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갑상선 결절의 한 5에서 10% 정도가 악성, 즉 갑상선 암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암도 다른 암처럼 그 기원이 되는 세포의 종류나 어떤 분화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요. 유두암이 일단은 전체 갑상선 암의 9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유두암 같은 경우는 천천히 자라고 예후가 상당히 좋은 암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요. 초기 갑상선암을 가지고 착한 암이라고 종종 표현을 하곤 하는데 여기에서 이 착한 암이라는 것은 결국 유두암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유두암 다음으로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갑상선암은 여포암이라고 하는데요. 이 여포암은 유두암에 비해 혈액을 통해서 전파가 잘 되기 때문에 타장기 전이가 유두암보다는 조금 더 높은 빈도로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예후도 유두암보다는 많이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질암이나 미분화암이라고 해서 전체 갑상선암의 1% 미만을 차지하는 그런 드문 암들도 있고요. 이런 수질암이나 미분화암은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발견 당시 이미 수술을 하기 어려운 병기인 경우들이 많고요. 따라서 예후도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에는 어떤 게 있느냐? 현재까지 밝혀진 갑상선암의 위험 요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방사선 노출입니다. 이렇게 방사선 노출로 인해서 생기는 갑상선암의 대부분은 95% 이상은 유두암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드물지만 유전적 경향도 있습니다. 갑상선 암 중에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경향이 있는 그런 암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전적 경향도 어느 정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갑상선염이나 그레이브병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갑상선 질환도 갑상선 암을 일으키는 위험 요인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 논란이 조금 많은 개념이라서 요거는 명확한 위험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 역시 다른 암처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건강검진 결과 우연히 발견이 되거나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목이 조금 부은 것 같으니까 검사 한번 받아봐라 해서 검사를 통해서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갑상선의 바로 뒤에는 기도가 있게 되고 그 위에는 식도가 위치를 하기 때문에 암이 커지게 되면 기도나 식도를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암이 어느 정도 커진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기도가 압박이 되면서 호흡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고요. 식도가 압박이 된다면 연하곤란, 삼키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주변을 지나가는 어떤 신경이 자극이 됨으로써 목소리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갑상선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뭐니 해도 초음파가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입니다. 만약 초음파상 암이 악성이 의심이 된다 하면 다음으로는 세침 흡입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가느다란 주사 바늘을 이용해서 결절 부분의 세포를 빨아들인 다음에 이 세포를 이용을 해서 이게 악성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방법인데요. 정확도가 매우 높은 방법으로
대부분 갑상선 암을 진단받은 환자분들은 최종적으로 이 새침 흡입 검사를 통해서 암을 진단을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은 갑상선암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조기 발견될 경우에 치료 효과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항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